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국 배우 왕성이 촬영을 위해 태국에 들어간 후 미얀마 보이스피싱 사기 단지로 납치된 사건이 중국 내에서 계속해서 확대되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사람이 충격적인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상해의 한 클럽 사장이 게시글을 올렸는데, 최근에 폐업한 반우로 지역 웨일스 매장의 매니저와 직원 30여 명이 지난주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단지로 팔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웨일스는 반우로에 있는데 우리 클럽 바로 건너편에 있었다. 원래 문을 닫을 예정이었지만 경영 총괄은 그들에게 다른 매장으로 옮길 것이니 그 전에 태국에 팀 빌딩을 하러 갔다 오자고 말했다. 제 친구가 웨일스 헬스장을 인수할 예정이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30여 명의 직원들이 경영 총괄에 의해 미얀마로 팔려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상해 네티즌이 이를 확인하며 정말이다. 상해 반우로 매장은 우리 바로 옆에 있었는데 2024년 8월에 폐업했다. 그들은 매장 매니저에게 속아 심천의 한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고, 약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연말에 보상으로 태국에서 팀 빌딩을 하자고 했다. 그때는 왕성 사건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고 그러다 구조 요청 편지가 나오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이 매장이 상해 반우로 웨일스 헬스클럽의 장님 지점이라고 밝혔고, 점장의 이름은 황길부라고 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해당 점장의 구조 요청 이메일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웹사이트 캡처 사진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구조 요청 메시지는 2025년 1월 8일 밤 9시에 발송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묘와디 아폴로 단지에 갇혀 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이름은 히틀러다. 우리 회사는 좌성그룹이라고 한다. 이 중요한 정보를 제 형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고, 이메일에는 그의 형과 아버지의 연락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점장의 이메일이 사기단에 의해 발견된 후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만약 이 30여 명이 팔려간 일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누가 태국에 여행 가겠습니까? 이 남성이 말한 대로 왕성 납치 사건이 발생한 후 이 일은 중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이 여전히 큰 불안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미니 쇼핑몰을 운영하고 회사 연례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연예인이 속아 태국에 갔던 사건을 보면 저는 정말 두렵다고 느꼈어요. 저도 다녀왔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사기 관련 정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는 미니 쇼핑몰도 잘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매년 회사 연례회의가 말레이시아나 태국에서 열리기도 했어요. 저는 혼자서 짐을 들고 출발했죠. 그때 공항에서 여권을 맡기는 절차도 있었는데 아무 걱정 없이 여권을 맡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섭네요. 왕성 납치 사건이 계속 확대되면서 많은 네티즌이 자신도 미얀마로 속아 갈 뻔한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저도 거의 미얀마 국경으로 속아갈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섭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태국 여행을 가려고 인터넷에서 왕복 항공권과 태국에서 10일 동안 묵을 호텔을 예약했어요. 예약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이메일을 받았는데 공항 픽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면서 픽업 정보를 보내라고 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최근 왕성 사건이 터지고 나서 좀 더 신중해져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행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이 이메일이 고객센터에서 보낸 게 맞는지 확인해봤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여행사 고객센터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태국 호텔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완전히 멍해졌죠. 이메일 안에 우리 여행사 예약 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네요. 이제 태국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태국에 정말 가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미 항공권도 샀는데 취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협력사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어요. 몇몇 우수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초대해서 태국에서 연례회의를 열고 그때 여행도 겸하자고 하더군요. 초청장을 받았을 때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락했어요. 항공권도 샀고요. 그런데 최근 왕성 사건이 떠오르면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다른 우수한 동료들과 교류하고 배우고 싶었고 돌아와서 제 매장도 더 잘 관리하고 고객을 더 잘 서비스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에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까 봐서 걱정이에요. 회사 연례회의에서 태국 5박 6일 여행이 당첨됐어요.
여러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중국 배우 왕성이 태국에서 납치된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국 5박 6일 여행을 간다는 것이 불안하여 당첨자는 기쁘지만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우 왕성은 촬영 때문에 묘아디로 속아갔는데 우리도 미얀마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요? 또 다른 네티즌들은 어떤 구인 사이트에서 해외 구매 대행, 촬영 스태프,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의 고액 연봉 고급 직책을 고용한다는 구인 광고를 찾았습니다. 이 고급 직업들은 대부분 묘아디 사기범들이 설정한 미끼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세요. 속지 마세요. 왕성 납치 사건은 중국 민중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상황을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다양한 사기 메시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블로그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모두 주의하세요. 만약 당신의 회사가 태국에서 연례회의나 조직 강화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왜냐고요? 첫째, 당신은 배우도 아니고 공인도 아니잖아요. 당신이 실종되면 핫 이슈에도 오르지 않을 테니 왕성처럼 운이 좋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왕성이 배우가 아니었고 그렇게 많은 스타가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실시간 검색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빨리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댓글을 보면 아주 많은 실종자 가족이 얼마나 답답하게 댓글을 달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일은 없어지면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그런 사기 조직에 끌려갔다면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둘째, 국내에도 연례회의나 조직 강화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많은데 왜 회사는 꼭 태국을 선택하는 걸까요? 온라인에 유포된 별아 집으로 돌아와라 라는 문서에 따르면 최근 1,500명 이상의 중국 시민이 미얀마 북부에서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국 경찰은 그중 절반 이상에 대해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들 실종자의 부모들은 연이어 인터넷에 구조 요청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지 사장님,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제 아이를 풀어주세요. 제발 제 아이를 놓아주세요. 정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사천성 16세 청소년 조순성은 약을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미얀마로 갔으며 그의 아버지는 인터넷을 통해 구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순성의 아빠입니다. 사천성 이빈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삼촌, 아줌마, 형, 누나들 제발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위로 올려주세요. 만약 단지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제발 제 아이를 풀어주세요. 우리 가족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놓아주세요. 중경의 백가흐는 고액 연봉에 속아 미얀마로 갔으며 그의 어머니는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미얀마로 속아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에겐 2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린 나이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 아빠와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아, 너의 2 아이가 매일 아빠를 찾고 있어. 아빠랑 엄마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내가와 성단지 그리고 모든 단지 사장님 제발 이 영상을 보시면 너그럽게 봐주세요. 단지의 모든 사장님 제발 너그럽게 봐주세요. 제 아이를 풀어주세요. 좋은 사람은 평생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한 청년이 실제로 사기단의 보이스피싱 센터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은 한 여성 사장님의 호텔로 도망쳤으며 영상 자막에는 미얀마 방강 지역에서 탈출한 실종자는 이미 정신이 나갈 정도로 고문을 당했다라고 적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세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요? 이 소녀는 방금 우리 호텔에 들어왔어요. 그를 보니 이렇게 말라서 상태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아마도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중국인들은 정말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 여행을 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태국행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국에 가는 사람이 정말 적네요. 이 국제선 비행기에 우리 몇 명밖에 없나 봐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조용해요. 이제 곧 탑승하는데 우리 몇 명뿐이에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오늘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텅 비었어요. 여러분, 빨리 와서 구경하세요. 이번 왕성 사건이 태국 관광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어요. 원래는 연휴 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망했네요. 태국 현지 관광지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성 사건 이후 잘 되던 성수기가 바로 비수기로 변했어요.
이제 아무도 파타야에 오지 않아요. 파타야는 텅 비었고 예전처럼 조용한 분위기로 돌아갔어요. 정말 조용해요.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항공권 가격도 바로 급락했습니다. 사천성 성두에서 태국 강코까지 항공권의 1월 3일 가장 저렴한 가격은 4,800위안 정도였어요. 1월 8일에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 4,000위안 정도로 떨어졌고요. 제가 검색해보니 1월 15일에는 아이고 가격이 1,000위안 정도입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단 며칠 만에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항공권 가격이 5,000위안에서 1,000위안으로 떨어졌어요. 말레이시아도 태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있는데 이는 제가 지금까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만난 중국인 중 가장 적은 수입니다. 중국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태국에서 열대 풍경을 즐기려고 했지만 최근 왕성이 납치된 사건 이후 많은 사람이 여행 목적지를 해남도로 변경했습니다. 이전에 관광객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게시해 온 해남도 관광 사업자들은 이번에 사업이 크게 호황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춘절 연휴 첫날이에요. 관광객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관광객이 왔어요. 최소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해남도 사마에서 해구 방향으로 선해 구간이 지금 심각하게 막혔어요. 이미 2시간 정도 막혀 있습니다. 사마에서 오시는 분들은 꼭 우회하세요. 절대로 이 길로 가지 마세요. 오늘 사마공항에 친구를 배웅하러 왔는데 다행히 미리 왔어요. 지금 이 보안 검색대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마봉안공항에 오실 분들에게 조언드리자면 좀 일찍 나오세요. 사람들로 북새통이에요. 북방에서 설날 대집회하는 것 같네요. 사마 아틀란티스 호텔은 사람들로 북새통이에요. 게다가 무료로 수족관도 볼 수 있고 바다에도 놀러 갈 수 있어요. 스쿠버 다이버가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고 해남도로 방향을 돌리는 이면에는 많은 서러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국가가 제공해야 할 안정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모영의 발언은 한때 자신만만했던 중공 정부를 무척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으며 조국은 항상 그들의 강력한 뒷받침이 됩니다. 한 블로그가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미얀마 사기단이 왜 중국인만 납치하고 미국인이나 이스라엘인 혹은 러시아인 같은 다른 나라 사람은 납치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그 나라 사람을 납치하면 그들의 모사드 특수부대가 바로 그 사람을 처치해버리죠.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갱단이나 납치범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손대지 않아요. 사실 더 깊은 이유는 미얀마 사기단의 배후가 바로 중공 당국이기 때문입니다. 왕씨라는 내부자가 해외 중국어 매체에 폭로한 바에 따르면 미얀마 묘아디에는 KK 사기 단지와 유사한 곳이 30곳 이상이 있으며 이들 지역의 수장들은 모두 중공의 현지 상공회의소 회장들로 이들은 중공의 통일전선부 관리 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대1로 프로젝트를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중공 정부의 방대한 정보 시스템과 통일전선 시스템은 이런 사기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기단들은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 사기 활동을 하고 동시에 해커 역할도 합니다. 이들은 정보를 중공공안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평론가 진붕은 중국 언론을 이용해 미얀마 KK 사기 단지는 중공과 미얀마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협력 프로젝트라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KK 사기 단지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8월 미얀마 국가고문 아웅산 수지는 KK 사기 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프로젝트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 미얀마 협력에 지지와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2019년 6월 KK 사기 단지의 일부 기초시설이 완공된 후 중공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연길철은 중공 미얀마 경제회랑 협력 포럼에서 미얀마 북부 묘아디 KK 단지의 건설이 양국 협력에 더 많은 기회와 공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11월 중공 주 미얀마 대사관은 KK 단지의 투자 환경과 발전 전망을 소개하는 특별 설명회를 열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중국 북방 중공업 그룹은 KK 단지를 개발하고 건설했으며 중국 유니콤 자회사인 유니콤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묘아디 단지의 공급업체입니다. 또한 중국 남방전력그룹은 미얀마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24시간 중단 없이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기 단지에서 탈출한 많은 사람은 이들 사기 단지의 고위층이 모두 중국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은 중남해와 석금평이 이 사기 단지의 진정한 배후 보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X 플랫폼에서 라오스 경찰이 트라이앵글 삼각지대의 보이스피싱 단지를 단속하는 사진이 퍼졌습니다. 그 사진 벽에 석금평의 표가 걸려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망초심 지어전행 감언분진 만사구비 지결쇠필 즉 초심을 잃지 말고 굳건히 나아가며 감사하며 힘차게 나아가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부족한 것은 한 걸음이다. 이 사진은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네티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맞아요. 사기는 석금평 사상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이상 명확할 수 없어요. 석금평 당수가 보이스피싱 산업의 방향을 제시했네요. 중공의 앞으로 순서는 당의 자산 배치, 국유기업 건설, 시가족 산업, 공산당은 가장 크고 가장 전문적인 사기 집단입니다. 그들의 핵심은 분명히 사기 보수다라는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또한 일부는 비아냥거리며 중공의 석금평의 사상을 배우니 사기 산업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